애플이 그 글래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N50 AR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지속 중이고요. 인텔리전스와 뉴트럴 인터페이스를 각각 이제 만들고 있는데 올해 초 개발 중단 우려였었는데 프로젝트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상용화까지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애플이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애플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거고 메타는 최근 레이벤하고 만들었죠. 그래서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200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10월에 출시된 이후에서 200만 개 이상 팔렸고 이달 9월에 이제 메타 커넥트 행사 이후에 3세대 레이벤 글래스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래스 내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손목 밴드를 통한 무선 제어가 가능한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메타가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애플이 메타를 따라잡는데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3세대 레이벤은 $300 정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단순히 이제 글래스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전쟁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글래스가 이제 또 다른 플랫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통한 플랫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시장의 어떤 전쟁이 아닐까. 이제 여러분이 보는 많은 정보가 또 다른 플랫폼의 어쨌든 그 약간 쉬리처럼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그것들이 또 구현이 되면서 어떤 플랫폼의 또 다른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여기를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건 이게 또 다른 어떤 이 자체가 스마트 글래스 자체가 또 다른 윈도우가 되면서 어쨌든 플랫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쯤 가면 애플이 뭔가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쯤 가면 본격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어떤 그런 싸움처럼 제가 볼 때 메타와 애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애플이 이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소식 해드리겠습니다. 미소라고 이게 있는데요. 1펜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0원인가요? 1펜이면 이제 0.25달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요거로 이제 극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하루 500만 건 이상의 주문이 미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플랫폼인데요.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보다 더한 사이트죠. 극도로 얇은 마진을 하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1펜이 경제학이라는 게 나오고 초저가 면 루피라고 하죠. 면 루피 수준으로 판매 수익을 하고 거대한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해서 이제 이 마진을 구매 단가 낮지만 재구매율과 사용 빈도를 높여서 장기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격에 민감한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하루에 $2로 사는 게 아직도 수억 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경량 앱 설계로 해서 이렇게 상향하고 물류를 최적화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인도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 성장하고 있고 이 성장 시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실 마진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참 사보고 싶습니다. 이게 1페니가 어느 정도인지 다이소만도 못하는 약간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한번 여러분들도 구매할 수 있으면 한번 구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요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점점 더 극과 극의 시장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생겼는데 연간 거래는 1억 8,7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주문 건수는 13억 건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 한 해 9개월 동안 13억 건 정도가 되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전반적으로 4년 연속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이라고 합니다. 자체 물류 앱인 발모라고 해서 50% 이상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8만 5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로 해서 인도어랑 여러 가지 AI에서 이제 90% 이상 자동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고 비용도 5분의 1로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수료 0% 판매자에게 350원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한테는 이제 거의 무료로 이제 수수료 없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저가 운영 모델을 해서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판매자 친화 정책, 0% 수수료를 준다. 판매자들이 수수료 안 받고 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마진이 거의 없네요. 네. 인도는 사실 예전에도 그 은행 자체도 약간 그 서민을 위한 은행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이런데 약간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오늘 그 뭐지 그 요건 상관이 없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트럼프 시대 암호화폐 기업이 이제 M&A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초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21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제 3.6억 달러 규모의 스펙 합병으로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더랑 비트 파이넥스랑 소프트뱅크가 이제 대규모 직접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거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합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요새 유행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유행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서 그 기사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행인가 봐요. 그런 게 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가 히든 로드를 인수해서 12억 5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크라켄 선물 브로커가 닌자 트레이더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15억 달러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디벨로퍼 솔라나 중심의 재무 전략 강화 요약이 또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예. 다음 소식. 일론 머스크가 이게 지금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들이 하는 이제 그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만 대 보급을 이제 하려고 해서 2030년까지. 근데 이게 지금 관세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본인이 이제 그 테슬라에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고, 관세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 좀 하려고 이게 중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중국이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그 달리기 대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중국이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 시장 불확실성이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 정책으로 해서 공급망의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제가 지난번에 45%라고 했는데 또 39%또 떨어졌더라고요. 100일 기준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낙관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로봇의 현실은 되게 비관적이다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미국 대수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시장이다라고 했고 로봇 도입이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고용 증가라는 우회의 결과가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좀 희한한 건데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이게 메타가 왜 참 맨날 이게 메타가 이 말썽을 일으키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메타가 이제 미성년자 챗봇의 성적 역할의 대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에도 나오고 많이 났는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 메타의 공식 챗봇과 사용자 챗봇 모두 미성년자로 설계된 계정과 성적 이게 섹슈얼 롤 플레이를 벌인 결과가 이제 다수가 발견됐다고 이제 사례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챗봇은 유명 인사 목소리 존 시나라든가 여기 보시는 크리스탄 벨 등의 목소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대화를 이제 AI 챗봇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봇 스스로 대화가 법적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테스트가 조작적이면 일부 사용자가 경우가 다르다고 이제 메타는 얘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추가적인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안전장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메타는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AI 챗봇을 경험을 목표로 이제 내부 가이드라인을 좀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장벽을 낮추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의 IP라든가 이미지 리스크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아동 문제가 계속 메타는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AI는 통제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에 그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이제 체포 스캔들이 윤리 통계의 어떤 실패와 AI 산업의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AI 윤리에 관해서 이제 메타가 기본적으로 실패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성년자 설계의 어떤 설정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사실은 단순한 필터링의 실패가 아니라 윤리 설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AI는 안전하다, 뭐 건전하다, 뭐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에 이제 이번 기회로 좀 약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더 흔들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더 이제 늘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명인들의 인권이라는 것들이 IP가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초상권 침해라든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 AI 전쟁이 이제 양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느슨하게 된 기업들에서 규제 리스크라든가 사회적 비난을 계속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메타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피해를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좀 있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보면 성장 위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나 또 챗봇을 만들고 리퍼블싱 할 수 있으면서 또 생기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성년자 보호 프로토콜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이제 미국 주요 대학들이 10여 곳이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비공개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부 대학이 이제 여기 이제 아이비 리그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엘리트 대학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단독인데요. 연방 연구 자금이나 보조금 삭감이나 방식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나 스탠포드 대학들이 자유학문에 대해서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체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처음에는 이제 복종을 좀 했는데, 이렇게 복종하고 나서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들이 연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결성을 하고 했고요. 우리는 정권의 그런 어떤 앞잡이나 뭐 그런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충성한다는 약간 이런 집단적인 선언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학문 간의 어떤 긴장이 심화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이 대학을 좌파적 편향성이 있는 어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고, 대학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이라든가 학문의 독립을 내세워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제 편향성을 계속 둘 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돌파구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대학이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으면서, 지성적이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던 대학이 다원주의라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던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집단적이지 않고 그냥 한 곳에만 몰입되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좀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안타깝네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네, 계속 싸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그 연방기금의 이 희한한 자신에 대해서 약간 뷰티풀, 빅 뷰티풀 텍스 앤 스펜딩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빅이면서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참 자기의 그죠? 예. 이거 이제 패키지에 대한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2017년 감세입니다. 감세와 이제 추가 감세, 그리고 국경 안보 지출, 정부 지출 감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폐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만들었던 법안을 폐지한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감세와 우선순위 지출을 증액하고 정부 지출을 재편성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감세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예산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편성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패키지가 이제 시사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하는 것, 정부 개입을 축소한다.
하고 복지나 환경 분야를 삭감한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신의 입맛에 바꾼다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말을 잘 듣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늘려주고 자신이 필요 없고 자신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약간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민간 주도의 성장 모델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이 약간 있는 쪽에서는 민간의 분야를 늘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나 일론 머스크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을 확대해요. 예,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정부 지원금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깎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만약에 꼭 필요 없지만 민간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막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지부가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확대를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하는 이제 트럼프 미디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또 만드는 그런 부분도 민간 부분이 확대를 하고 규제 철폐를 하지만 규제 철폐가 모든 게 다 규제 철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약간 SEC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만 규제 철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파워 게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세를 통해서 중상층과 소상공인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의 지지나 중산층의 지지가 확보가 안 되는 게 너무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뛰었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이제 외식을 거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인타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주 하나에 놀라지 마십시오. 3만 원이죠. 원래 술은 뭐 잘 안 먹으니까. 네, 아니 밥 드시는 고기를 드시잖아요. 고기를 고기를 먹으면 한 먹으면, 30만 원, 네. 야, 3인 정도. 너무 비싸네요. 설렁탕에 먹으면 한 20만 원, 소주 한 잔 먹으면 상상을 못하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은 집에서 먹어야겠네요. 예,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먹는 게 또 힘들죠 사실. 마트 물가도 뭐 올랐을 테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만만치.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계란이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사는 게 퍽퍽한 거죠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힘듭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서비스를 하던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내쫓았죠. 이민자들도 서비스 질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죠. 힘듭니다. 극과 극이죠. 돈을 버는 것도. 예. 어쨌거나 이제 경제 성장의 세수를 늘려 적자를 상쇄할 거라는데 세수가 어떤 세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세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감세해주겠다고 하니까 기업 관세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관세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 관세라는 게 뭘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사야 되는데 안 사요. 비싸니까 안 사죠. 예, 그럼 더 이제 관세가 비싸지니까. 이제 그러면 많이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세금이 더 내려가거든요. 사실 이게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이게 이제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패키지가 초래할 전가의 변화를 좀 보면 공화당 내부엔 그래서 이제 약간 균열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디케어 삭감이라든가 썰트 공제라든가 IRA 투자 철회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많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한테 힘듦을 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부유층에게 감세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 사람들만 감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감세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 많이 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복지가 축소돼요. 그러니까 이런데 세금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서민 부담은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게 표심이 결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표는 1인 1표거든요. 분명한 건. 그렇죠. 예, 부자라고 해서 표를 더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게 향후에 어떤 기반을 하고 정책 제약이 올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내년도 중간 선거를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름은 아름답게 지었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이런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공화당 빅 뷰티풀 패키지는 이제 미국 정가에 공화당 내부 균열이 있으면서 민주당의 반격이 강화될 것 같고 연방 주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미국이 점점 살기 힘든 나라가 되네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었는데 코리아로 오십시오. 예, 한국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또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과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